안녕하세요. 금일 3D 프린터 구매 가이드 웨비나 강의를 맡게 된 프로토텍 황성문 주임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 사항, 그리고 목적과 예산에 맞는 보급형 3D 프린터 추천. 어, 다음은 이제 보급형과 산업용 3D 프린터의 비교, 그다음에 3D 프린팅 최신 적용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프로토텍은 2005년 설립되어 21년 현재까지 거의 20년 동안 3D 프린팅 관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로는 2020년에 약 12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프로토텍은 3D 프린터, 3D 스캐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고, 자회사인 프로메테우스에서 시제품 제작 및 역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티 3D 프린터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2017년에 나이파에서 이제 국내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고요. 3D 프린터 도입을 검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장비 안전성, 그리고 적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고려사항이 이제 소재의 범용성, 그다음에 우수한 AS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제품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부분이 이제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고장이나 이제 애로 사항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어, 빠른 대응을 통한 우수한 AS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표면 조도 혹은 출력 속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고, 보급형 3D 프린터의 경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FDM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액상 레진, 그다음 파우더 방식 등이 있는데, FDM 방식에 비해 숙련도가 좀 필요한 장비들이고, 이제 처음부터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FDM 방식에 비해 좀 쉽지는 않다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전 게 이제 국내 분들의 이제 설문조사고요. 이번에는 이제 해외 분들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3D 프린터 이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해외 분들은 프린팅 정밀도, 그리고 부품 기능성, 그리고 프린팅 뭐 반복성, 사용 편의성 등 이제 좀 프린팅 자체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저는 해외 분들은 AS보다는 이제 프린터 자체의 기능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국내보다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국내 해외 사용자분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통한 그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3D 프린터를 검토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 검토를 위해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3D 모델링 작업을 좀 하고 계신지 확인해 드리고,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3D로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네, 그런 거를 좀 묻고 있습니다. 프린팅의 이제 목적이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디자인 확인, 뭐 기능성 조립성 테스트, 그리고 뭐 교육 쪽이라든지 지그 툴 최종 제품 엔드 파트 제작,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대부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좀 여쭤보는데 어, 용도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뭐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3D 프린터 중 이제 어떤 방식이 적합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고요. 이때 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서포트 제거 용이성, 정밀도, 그리고 표면 마감 등 중요한 우선순위랑 이제 예산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장비를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전에는 3D 프린터를 이제 도입을 하시면 보통 프로토타입이나 교육 쪽으로 이제 80% 정도 이제 사용을 하셨고 DDM 실제 뭐 툴링이라든지 엔드파트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20%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뭐 5대5 정도 거의 반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사용하시는 엔드파트 쪽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재료별 이제 사용 비율인데요. 3D 프린터 사용자분들한테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93% 정도로 플라스틱 수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서 뭐 레진이라든지 금속 파트 등도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급형 3D 프린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수지를 93%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이제 플라스틱 수지 사용과 이제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FDM 방식이 이제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을 하죠. 네, FDM 방식이 77%, 그다음에 SLA가 27%, 나머지 뭐 DAP, SLS, 제팅 방식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성이 있는 답변들이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 가지만 좀 고르라고 하시면은 FDM 방식이 좀 더 압도적인 비율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FDM, 제팅 방식, SLA, SLS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FDM 기술은 이제 흔히 아시는 그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하여 이제 그거를 가열을 해서 한 층씩 적층을 하는 기술이고요.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금액 같은 경우에는 FDM 방식은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200만 원 보통은 이제 200만 원대부터 한 1000만 원대 중반까지를 이제 보급형 3D 프린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는 FDM 산업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M 방식은 플라스틱 수지를 한 층씩 적층을 하다 보니까 뭐 해상도라든지 얇은 두께 표면 마감 등에서는 뭐 최상의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스트라타시스의 이제 폴리젯 기술인데요. 그거는 액상 분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헤드 양옆에 UV 램프가 달려서 동시에 분사를 하면서 경화를 시키는 방식이고요. 폴리젯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액상 방식이다 보니까 얇은 두께라든지 표면 마감이 좋고 그다음에
제팅 방식은 다중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풀 컬러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질의 재료라고 하면은 쇼업 값들이 있는데 그 쇼업 값을 이제 뭐 완전 말랑말랑한 거부터 단단한 고무 재료까지 그런 쇼업 값들을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디자인 쪽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 뭐 인체 조직 같은 것들을 또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LA 기술은 세계 최초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요거는 액상 수조에 액상을 이제 담가 놓고 그 위에서 이제 레이저로 경화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최초의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다 보니까 요 기술도 사용자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계시고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액상을 많이 좀 담가 놓다 보니 좀 냄새가 나는 부분과 사용하기에는 이제 좀 접근성이 FDM 방식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FD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액상 방식이다 보니까 얇은 두께, 표면 마감, 뭐 레이어 해상도 같은 거는 이제 매우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LS 방식인데요. 이거는 파우더 방식이고요. 파우더를 이제 레이저로 소결시키는 방식이고 어, 파우더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옆에 이제 파트를 만들 때 주변 파우더들이 서포트 대신에 좀 같이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서포트 생성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뭐 대신에 뭐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성도 좋고 뭐 표면 마감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사용 편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분말이 뭐 날리거나 그런 마스크 분진 때문에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별도의 요 프린터를 위한 환경이 있지 않는 이상 좀 쉽게 접근하실 수는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과 예산에 맞는 보급형 3D 프린터 추천을 보실 텐데요. 음, 뭐 우선은 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들인데, 당연히 다음 장을 보시면 원가 절감, 그다음에 시간 단축, 기간 단축이 있을 수 있고요. 어, 디자인이나 설계 쪽에 문제점들을 이제 빠르게 출력을 해서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하기 때문에 품질적으로도 쉽게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안이라든지 사내에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맡기지 않고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프린터 보급형 3D 프린터들이고요. 음, 일단 200만 원부터 400만 원 정도 대까지는 보시다시피 뭐 제작 사이즈는 150mm 정도, 가로 세로 높이 150, 뭐 160mm 요 정도 선에서 어, 프린터들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급형 브랜드들 대부분이 이 가격대 그리고 이 사이즈별로 좀 제품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방식 장비는 메이커봇의 스케치라는 장비고요. 미국 장비고 요거는 교육용 3D 프린터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뭐 현재도 이제 전 세계에 메이커봇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유명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옆에 뭐 M6 160P, M160 이런 장비는 이제 저희 국내 모멘트 제조사에서 만든 3D 프린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부터 300만 원. 그 차이점은 이제 200만 원짜리는 PLA, ABS, TPU 요 세 가지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추가로 PC 나일론, 강성 재료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400만 원부터 한 700만 원 정도까지 프린터를 저희는 이제 중형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즈는 아까 보신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큰 뭐 200에서 300mm 정도 사이에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제품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까랑 비슷하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사이에 요 제품군에는 이제 좀 강성 재료 사용보다는 좀 기능성보다는 좀 사이즈에 중점을 둔 장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레플리케이터 Z18 같은 경우에 990만 원에 사이즈는 300mm, 300mm, 높이가 457mm로 굉장히 좀 대형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제조사에서 나온 모멘트 2 같은 장비도 보시면 310에 295에 320mm, 좀 대형 파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급형 3D 프린터에서 이제 1000만 원대, 1000만 원 중반대 장비들이 가장 최상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때부터는 이제 산업용 장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그 대형 장비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더 큰 제품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기능적으로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한다든지 강성 재료가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뭐 그런 차이점을 두고 어 10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대 제품들이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메이커봇에는 메소드 X라는 라인업이 있고요. 메소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초반으로 수용성 서포트 PVA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 X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 가장 최상위 라인업으로 어, 수용성 서포트 PVA뿐만 아니라 저희 스트라타시스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액에 녹는 SR30이라는 수용성 서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까지 조금 접목을 시켜서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SR30 수용성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A처럼 그냥 물에 녹는 서포트보다 출력물 품질에 좀 영향이 가지 않으면서 서포트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세척기가 같이 들어가야 해서 가격은 장비 가격 플러스 세척기 세제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대 중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메소드 장비 말씀드리면서 이제 산업용 장비와 조금씩 겹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급형 3D 프린터랑 산업용 3D 프린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급형 3D 프린터는 좀 보급형 3D 프린터를 고르실 때 디자인 확인 요거 하나면 좀 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뭐 조립 기능성 테스트는 많이 안 하고 정밀도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구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PLA 재료를 사용하고 보급형 3D 프린터를 좀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 재료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모품 비용,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은 당연히 보급형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단점들은 이제 당연히 다음에 보여드릴 산업용 3D 프린터의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형상에 따른 제약, 요거는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을 해서 복잡한 형상들도 이제 서포트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쉽게 쉽게 보급형 3D 프린터에 비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터, 산업용 3D 프린터의 장점은 정밀도가 보장이 됩니다. 요거는
산업용 3D 프린터 챔버 안에 열이 이제 순환을 해요. 그래서 보급형 3D 프린터는 문이 그냥 닫혀 있는 거라면 산업용 3D 프린터는 뜨거운 열이 같이 순환을 해서 큰 파트 같은 경우에 어, 양옆이 들뜨는 온도 차로 인해 들뜨는 밴딩 현상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밀도 보장으로 이어지면서 반복 정밀도가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보급형에 비해서는 모든 현상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PLA는 이제 보급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산업용에서는 AB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CF 이외에도 뭐 최종 제품으로 사용을 해도 될 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지그나 툴 쪽으로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고객분에게 뭐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안쪽 파트의 경우, 부품의 경우 최종 제품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높은 장비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내구성 좋은 파트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세척기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 당연히 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부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장소도 좀 필요하시고 뭐 엄청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신 건 아닌데 요거를 두게 되면 이제 당연히 물이 뭐 튈 수도 있고요. 서포트를 녹이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단점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재료 비용 그리고 높은 운용 비용이 이제 단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터에 대해서 저희 스트라타시스 장비들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크게는 FDM, 폴리젯, 그리고 SAF, P3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타시스는 FDM의 이제 원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FDM 방식 쪽으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스트라타시스사와 같이 합병한 오브제사에서 제작한 폴리젯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제팅 방식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프린터들인데요. SAF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방식의 멀티젯 퓨전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3 3D 프린터 오리진 1이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DAP 방식으로 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SLA 방식이 밑에 액상이 있고 위에서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면 요거는 거꾸로 빌드 플레이트가 위에 달려 있고요. 밑에서 빔 프로젝트처럼 그 4K 라이트 엔진을 비춰 가지고 이제 면 단위로 좀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프로메테우스 저희 자회사 프로메테우스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제작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뭐 우선 제품 개발, 뭐 3D 프린팅, 그다음에 CNC 진공주형, 3D 데이터 스캔이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3D 프린팅 후처리 등 거의 뭐 3D 프린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다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저희는 3D 프린터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작 서비스 중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서비스가 가장 좀 활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FDM, 폴리젯, 뭐 SLA, 그다음에 LS 뭐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분과 소통을 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D 프린팅 운영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실 텐데요. 저희가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D CAD를 다룰 수 있는 인력.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3D 모델링을 하지 않으신데 3D 프린터를 검토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3D 프린터 출력을 하시려면 당연하게도 3D 모델링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어, 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D 프린터 교육을 받고 뭐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FDM 방식은 어느 정도 뭐 노하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설치하실 때 뭐 교육을 받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뭐 쉽게 접근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뭐 SLA라든지 SLS 이런 방식들은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좀 사용을 하셔야 제대로 출력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뭐 어떤 유형의 작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기술별 필요 부속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기술별 필요 부속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판매를 할 때 같이 부대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어떤 유형의 작업 환경, 요거는 이제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덕트가 있고 뭐 따로 작업 환경이 있으시면 물론 가장 완벽하겠지만 주로 저희는 이제 창문이 근처에 있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SLA나 SLS 이런 액상이나 파우더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 가루 분진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별도의 작업 공간을 조금 두셔야 이제 좀 사용하시기에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최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우선은 일반 그 장비 그 머신이라고 하죠. 그 부품 쪽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시고, 그다음에 항공 쪽도 18.9%로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의료 쪽, 그다음에 전자제품 쪽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이제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만 원대, 1,500만 원대 장비 중에 메소드 X를 활용을 해서 어, 보시면 25대 한정판 차량의 브레이크 덕트를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도 강성이 필요한 부품이었기 때문에 그 나일론 카본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25대 한정판이라고 하면은 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뽑아야 하는 그 출력물들이 많지 않으실 경우에 3D 프린터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산업용 장비를 사용을 해서 많은 수량을 또 출력을 해서 양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에 활용된 메소드라고 하는데 뭐 꼭 농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냥 흔히 아시는 그런 드론에도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뭐 탄소 섬유, 카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브라켓 또 혹은 고정 장치 등을 이제 제작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뭐 날개를 만들어 본다든지 밑에 다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가졌을 때 가장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 프린터로 많이 제작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취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자동화 프로세스에 좀 3D 프린터 도입을 했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보통 기계 안에 들어가는 뭐 맞춤형 부품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거나 맞춤형이 필요한 경우에 또 3D 프린터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아마 또 해당이 될 텐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금일 웨비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좀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